안녕하세요. 김유갑의 경제부동산입니다. 더 좋은 방송을 하도록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자영업 파산, 카드 대란 터졌다. 자영업자 폐업이 90만 개 영업소 중에서 15만 개를 넘어섰으며 폐업자가 100만 명에 달합니다. 자영업자는 원상복구와 폐업 비용 때문에 폐업도 마음대로 못하고 종합건설사는 259개가 문을 닫은 상황입니다. 카드론과 현금 서비스가 44.7조 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달했으며 연체율도 3%를 넘어서는 등 제2의 카드 대란이 터진 상황입니다. 기업과 가게, 은행 중 어느 한 곳도 안전한 곳이 없고 삼성전자는 존폐의 갈림길에 섰으며 경제성장률은 마이너스를 기록 중입니다. 유료 상담은 010-2616-6276 제가 직접 네스타임과 입지를 전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전화 주십시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생업 파산, 카드 대란 터졌다. 정말로 감사했다고 하는데 지옥으로 지금 빠질려 들어가고 있네요. 이게 바로 우리나라 소비의 현장이에요. 자,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폐업합니다. 사라진 15만 개의 매장. 폐업도 힘들어요. 폐업도 내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 다 돈 내야 돼요. 그 이전에 피같이 줬던 권리금은 받기는커녕 오히려 더 손해보고 싸게 내놔야 나갈 지경이에요. 자영업자 폐업, 15만 개 폐업, 90만 개 영업소 중에서 15만 개가 문을 닫았다. 이거 충격적이지 않나요? 그리고 또 계속 늘어나는 추세예요. 상권 분석 플랫폼, 이제 온오프라인 다 포함해가지고 온라인 쪽이 좀 플랫폼 뭐 배민이라든가 이런 거 많잖아요. 얘들 235만 정점을 찍고 220만으로 계속 지금 줄감소 중이에요. 폐업 신고 사업자가 98만 6천 명으로 급증하고 있습니다. 100만 명이에요. 한마디로 폐업 신고자. 얼마나 폐업이 심각하냐. 자영업자 비중 처음으로, 여러분들 원래 자영업자가 우리나라 가면 30% 가까이 육박했는데 20% 아래로 추락 상황이래요. 원상복구 비용, 권리금 손실, 임차인이 아예 없어요. 이렇게 해도 주구장창 끌고 와야 돼요. 월세 내가면서. 편의점 폐업, 특히 편의점 심각해요. 1740곳. 여러분들 편의점 1740곳 수입이 100에서 200만 사이랍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아니 그것도 부부가 3교대 해가지고 알바까지 써가면서 하는데, 알바는 최저 생계비를 받아가요. 거의 200만 정도. 부부가 하는데도 200만이 안 돼요. 적자죠. 뭐 이것저것 내면. 또 해지 비용이 있어요. 또 그걸 또 철거 비용도 있고, 이거 해지하면요 본사에 해지 비용도 들어가요. 건설사 폐업, 건설경기 실사지수 10월 정말 심각하네. 75.6. 100이 정상인데, 보통인데 75.6. 아직도 죽어나갑니다. 1에서 7월달 종합건설사 폐업이요, 종합건설사 하면 대규모 건설사인데 259건으로 무려 35% 증가. 이거 제가 건설사 작년에도 많이 했는데 그때보다 훨씬 늘어나고 있어요. 전문건설사 1158건으로 기하 급수적이죠. 준공후 미분양, 그냥 미분양이 아니라 입주한 다음에 준공후의 미분양이, 놀라지 마세요, 16,000채예요. 세상에. 입주한 다음에도 미분양 난 것들이 이렇게 널려 있습니다. 2024년 카드 대란, 이것도 별표 해볼까요? 소비 침체. 여러분들 월급이 많이 들어와야죠. 수입이 좀 있어야 소비를 할 거 아닙니까? 소비 진짜 노세 젊어서 노세 그냥 소비 미친듯이 하고, 마음대로 먹고 마음대로 돌아다니고 살고 싶다 해도 그걸 못하는 거예요. 적자 나서. 카드론 현금 서비스 44.7조로 역대 최고치, 연체율도 3%나 돌파했답니다. 카드 대란. 그래서 카드 대란이란 말이 지금 나와요. 1차 카드 대란, 옛날에 2002년보다 지금이 더 심각해요. 카드론 현금 서비스, 이거 이자 엄청나게 셉니다. 정말 막장까지 갔을 때 이거 하는 거예요. 카드론 현금 서비스. 바로 이게 대부업 직전 단계거든요. 44.7조 역대 최고치. 장기 38조,
단기 현금 5.8조 원, 연체율이 무려 3%. 이거 연체되면 따따따 붙어요. 수입이 적은 서민, 자영업자, 하필이면 돈 많은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하루하루 먹고 살기 힘든 이 서민들, 자영업자한테 집중됐어요. 소비 침체, 내수 부진, 물가 상승, 빚이 늘어나고, 주식은 또 이런 분들은 또 주식에 또 꼬박꼬박 적금하듯이 투자하는데 삼성전자나 이런 것들이 맥을 못 추고 있네요. 157만 명 대출 원금하고 이자도 못 갚고 있어요. 157만 명이. 월급만 안 올랐고 생활비라든가 다른 것들은 다 올라가지고 감당을 못해요. 점심 식사비 얼마나 올랐습니까? 한마디로 소비 침체. 2002년에 카드 대란 때요. 여러분들 카드 급격한 팽창으로 신용불량자를 많이 양산했잖아요. 신용도 낮아서 아예 못 갚았어요. 그래서 카드를 돌려막기 했다는 말 들어보셨죠? 신용불량자 1997년 143만이 2003년 372만까지 급증했었는데 바로 이 짝이 나고 있고 금액은 훨씬 더 큽니다. 보실래요? 카드 연체율 업종별 보증보험 지급액. 연체율만 보자고요. 단기 현금 서비스. 자, 2.9, 2.6, 3.2, 3.3, 3.8. 제일 높게 찍었잖아요. 24년 8월 말 현재. 장기 1.9, 1.7, 2.0, 2.2, 3.0을 찍었네요. 종합 합계 2.1, 2.9, 2.2, 2.4, 3.1 갑작스럽게 나빠졌어요. 8월달. 그럴 수밖에 없죠. 이게 지금 뭐하고 일치하냐면 지금 대출 금지됐잖아요. 대출을 안 해주다 보니까 카드 쓰는 사람이 더 늘어난 것도 맞아요. 이제 완전 일반 서민들 죽어났네요. 주요 업종별 보증보험 지급액. 사고가 났기 때문에 보증보험을 지급했을 거 아니에요. 23년. 지금 여기 보시면 숙박음식업은 오히려 상반기가 작년 23년보다 더 많아요. 2배네, 2배. 그렇죠. 37억이었는데 상반기에만 75. 도소매업도 작년보다 높죠. 지금 상반기인데. 그리고 제조업도 훨씬 높죠. 1500인데 1100. 원래 700 정도 돼야 하는데. 건설업 1600인데 892. 작년보다 높죠. 어떻습니까? 모든 업종이 보증보험을 많이 지급받았다. 그만큼 무너지고 있다는 거예요. 기업, 은행, 가게 크게 삼각형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어느 하나만 무너져도 경제위기가 터지는데 셋 다 위험해요. 중소기업 파산 역대급, 어음부도액 8년 만에 최고치. 자, 기업 부실, 기업 어음부도액이 3조 6,282억 원 8년 만에 최고치랍니다. 이자 보상 배율 7.3배에서 5.1배로 크게 낮아졌어요. 숫자가 낮을수록 안 좋아요. 좀비 기업은 3,017곳 3년 연속 이자도 못 내고 빨리 망해야 할 좀비 기업이 이렇게 늘어났어요. 한계 기업이. 은행 부실, 이번엔 은행 볼까요? 은행 연체율 39개월 만에 최고치. PF 위기에서 지금 더 나아지지 않고 있어요. 갈수록 안 좋아. 지금 다 그래요. 기업, 은행, 가게가 갈수록 더 안 좋아. 이은행권,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 저축은행 여기 문제 있다는 건 다 아시잖아요. 또 금융권 전체, 지방은행이라든가 인터넷, 증권사, 보험사, 카드사, 여전사 뭐 이게 다 안 좋아요. 가계부실, 가계부채가 1870조로 사상 최대. 임대보증금 여기까지 합치면요. 이거 여러분들 임대보증금 전세도요. 이것도 빚인 거예요. 그걸 끼고 집을 샀으니까. 그러면 우리나라 심각하겠죠. 빚 못 갚는 대출자가 171만 명으로 8.7만 명. 배째쇼죠 한마디로. 세 곳 이상 대출자 이걸 다중채무자라고 하는데 448만 명. 지금은 더 늘어났어요. 한계 기업 파산 회생 보세요. 2018년 22년까지밖에 안 나오는데 3,200건에서 3,900건으로 늘어났고요. 지금 2024년 현재 더 늘어나고 보시면 돼요. 기업 파산 회생. 자, 파산. 2018년에 806건이었던 게 2023년 1213건. 지금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업 파산이 더 늘어났죠. 회생도 마찬가지로 늘고 있습니다. 지금 안 좋은 지표가 너무 확산되고 있어요. 확장되고 있어요.
집값 폭락은 국가 위기로 직결될 수 있죠. 이 상황에서 좋아요. 집값 거품 많잖아요. 근데 22년처럼 또 무너졌다. 또 이게 장기화된다. 이거 볼 것 없이 경제 위기 터질 수 있어요. 거품을 띄운 사람들 때문에 국가가 위험하게 되는 아이러니한 상황. 집값 떨어지면 위험하다 하는 2030 연끌주기 무서운 경고. 본인들은 당연히 위험하고 국가가 또 위험하다고요. 집값 폭락, 국가 위기, 개인 위험, 기업 위험, 은행 위험. 아까도 얘기했죠. 개인 신용 위험, 주담대 상환 능력. 이게 위험성이 급증하겠죠. 폭락 신호. 지금 보세요. 거래량 급감하고 있고 매물 급증, 시장 침체. 지금은 좋아졌던 분위기가 약간 정체냐 침체냐 싸움은 많지만 현재 폭락 신호가 뜬 건 맞아요. 영끌 2030 다중채무자발 금융위기. 만약 금융위기가 터지면 이 중에서 하나 터져요. 영끌 2030 다중채무자. 물론 소상공인 이제 중소기업 다 포함되죠. 기업 위험 연체율 급증, PF 대출 충당금, 잠재 리스크, 건설업 부동산업 연체율이 문제고, 특히 PF 잔액 90조, PF발 금융위기, 즉 이금융권과 PF 건설사 브릿지론부터 여기서부터 위험했죠. 자, 이게 문제가 터질 거예요. 은행이 당연히 따라가겠죠. 1금융권은 건설사 대출, 2금융권 지원. 근데 2금융권이 문제예요. 너무 심각해요. 지금 PF 연체, 개인 연체. 이게 1금융권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크죠. 새마을금고 저축은행 상호조합 빨 금융위기. 이제 아시겠죠? 개인, 기업, 은행이 우리나라가 생각보다 위험하다. 그래서 이전부터 한국을 경고한, 자, 우리나라 경제위기나 금융 불안을 경고한 기관들을 볼까요? IMF, 한국 가계부채, 집값 거품을 경고했습니다. OECD, 집값 거품을 경고했고, 금융 비대칭, BIS 은행, 자, 가계부채, 신용갭, 신흥국을 추월했다. 한마디로 신흥국보다 더 위험하다 이 말이에요. 지금 보면 가계부채하고 집값 거품이 제일 많이 나오네요. 자, ADB, 한국 내 집 마련 부담이 아시아에서 1위예요. 그것은 집값 거품이 심하다는 뜻이죠. 골드만삭스, 한국 저출산 심각하다. 이러다가는 개도국으로 전락한다. 지금 0.7명이 뭡니까? 세계 꼴찌 200 몇 위에서 꼴찌. 아직도 대책은 지자체가 됐던, 솔직히 월급 받고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국회의원들, 정부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피치, 무디스, S&P 가계부채 위험 경고, 집값 거품 경고. 지금 거의 신용평가사도 똑같은 말. 한국은행, 자, 유일하게 우리나라의 평가기관인데 가계부채, 집값 거품 세계 최고 수준이다. 그래서 2015년 수준이 적당하다 이런 말을 했었죠. 자, 블룸버그, 한국 원화 제2의 IMF 아시아 자본이 이탈되면, 지금 현재 주식으로만 본다면 이탈하는 건 맞아요. 지금 외국인들 미친듯이 팔아제끼고 있잖아요. 더군다나 우리나라 1위 기업 삼성전자를 팔아제낀다는 게 아주 기분이 안 좋아요. 한국 부채가 얼마인 줄 아세요? 6천조 원 넘어갔어요. 심각하죠. 올해 국가 총부채 6천조 원 돌파. OECD에서 GDP 대비 유일하게 부채가 올라간 나라는 우리나라입니다. 6천조 원. 한국 총부채 2023년 총부채 6천조를 돌파해가지고 2분기 때 가계, 기업, 정부 부채를 합쳐서 273.1%예요. 가계 101, 기업 123, 정부 47. 돈으로는 2218조 가계, 기업은 2703조, 정부 1035조. 난 조 단위인데 이게 많은지 적은지 모를 정도로 분명한 사실은 상대적으로, 절대적으로 높다는 거죠. 문제점, OECD 31국 중 유일하게 4.9% 올라간 나라예요, 우리나라가. 이제 올해도 좀 지켜봐야겠죠. 또 부채 증가 속도가 빨라요. 그러니 중단시켰죠, 대출을. 가계, 기업 위기 수준입니다. 금융불안, 부동산 PF 대출 연체율이 지금 이거 상상 초월이에요. 주요 국가 부채
이탈리아 243, 독일 185, 미국 252, 호주 220, 스페인 241, 영국 246, 우리나라 273. 이게 비슷하게 보면 안 돼요. 그나마 그 셋 중에 정부 부채가 제일 안전한데 가계부채가 많은 거잖아요. 기업부채가 많은 거잖아요. 세계 1위, 3위예요. 자, 일본은 정부부채 때문에, 국가부채 때문에 414, 캐나다 역시 국가부채 307, OECD에서 10%, 어차피 OECD 국가들은 14%나 하락했는데 우리나라는 4.9%나 올랐다. 자, 여러분들, 부자를 망치는 길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물론 부자의 기회가 본인들한테 안 온 분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대부분은요, 아무리 돈이 없어도 최소 평생 3번은 와요. 근데 왜 내가 부자까지는 아니래도 왜 돈에 허덕거릴까? 여기 보세요. 현금이 없어요. 꼭 뭔가를 막 잡아. 아니, 부동산 잡으면 그나마 괜찮아. 자꾸 주식, 가상화폐, 그것도 막 이상한 것들 잡고, 그 다음에 땅 잡고 여기 땅 찔끔, 저기 주식 찔끔, 여기 무슨 뭐 상가 찔끔, 이런 사람들은 절대 돈 못 벌어요. 특히 돈 없는 분들이 이런 행동을 많이 해요. 현금을 모을 때는 모았다가 무조건 뛸 만한 아파트를 잡아야 돼요. 그게 단순해요. 왜 자꾸 안 좋은 비아파트를 잡습니까? 왜 노름과 같은 주식 이런 데 투자를 합니까? 여러분들 처음에는 삼성전자 사고 비트코인 살지 몰라도 나중에는요, 이렇게 되면 한 방을 노리다 보니까 자꾸 안 좋은 쪽으로, 또 돈을 따도 문제예요. 따면 계속 돈 벌 것 같죠? 통계 자료에 따르면 주식 투자자 95%는 파산합니다. 무려 70% 돈을 탕진해요. 그러면 정부라든가 어떤 기업체에서도 다른 나라도 주식 많이 해요. 우리나라만 유독 그러거든요. 물론 본인들의 욕심이 제일 크죠. 제가 보기에는 투자자들의 욕심이 제일 커요. 하지만 그 욕심이라고 치부하기에는 너무 비율이 높잖아요. 돈이 묶여버려요. 사업을 벌입니다. 어디 돈이 묶여있어. 뭘 잘못 사가지고. 사업을 벌여가지고 쫄딱 망해. 우리나라처럼 자영업자들 빨리 개업했다, 빨리 문 닫는 것도 없어요. 한번 사업했다가 무너지면 억 단위가 깨져요. 무리한 투자를 합니다. 무관심, 이것도 문제예요. 돈만 갖고 있는 것도 문제인 거예요. 돈의 가치가 이자를 따져서 절대 못 쫓아가요. 여러분들, 1억이 10년 지나면 4천만 원밖에 안 돼요. 10억이 10년 지나면 4억밖에 안 돼요. 이자 따져봤자 얼마나 10억 저금해봤자 불어났겠어요. 뭐 5, 6억? 10억이 4억밖에 안 되니까 5억, 6억으로 줄어든 거예요. 4억 손해본 거죠. 뭔가는 투자해야 하는데 참 잘해야 돼요. 상투 꼭지에 잡는 경우, 또 투자에 중독된 분들도 있어요. 자꾸 뭔가 안 잡으면 막 벌벌벌벌. 특히 주식하고 가상화폐는 하지 마세요. 돈 벌면 더, 차라리 여러분들 고스톱 칠 때 그것도 다 노름이잖아요. 그냥 처음부터 잃으면 아예 안 해요. 근데 자꾸 따요. 따고 또 따요. 특히 막 사기꾼들 그렇게 이렇게 해주잖아요. 일부러 중독되게 만든 다음에 나중에 한 방으로 다 걷어들이죠. 한국 제2IMF 위기, 현재 PF 2008년 금융위기 때하고 비슷하다. 이 PF 아직도 지금 PF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경제불안, 국가부도, 달러와 유가 상승, 해외 자본 이탈. 좀 이게 좀 빨리 좀 거쳤으면 좋겠습니다. 고금리 은행 부도, 고금리 장기화, PF 연체, 주가 부동산, 주식 위기 수준, 부동산 거래 스톱, 정책 부재. 정부와 국회 위기 대처 능력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미중 해외발 경제, 금융위기 대처 능력도 부족합니다. 근본적 해결보다 가시적 현상에만 급급해요. 그러니까 위기가 확대되죠. 구조조정, 지원과 정리 불균형, 일방적 지원, 자금 부족, 강성 노조, 이것도 문제가 돼요. 집단적 이기주의, 구조조정 미흡, 인원 감축, 지원 축소, 결단이 필요할 때 안 해요. 그리고 정치를 보세요. 지금 이렇게 심각한 상황에서는 대통령과 여당과 야당과 정부가 똘똘 뭉쳐서 싸울 건 싸우더라도 똘똘 뭉쳐야 하는데, 이건 너 따로 나 따로 막 뭐 누구 특정인을 비난하는 거 아니에요. 난리입니다. 난리. 옛날에는요, 대통령이 문제가 있으면 야당 영수라도
능력이 있어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무슨 방법을 쓰든지 고개를 숙이든 어쩌든 대화를 나눴고, 또 야당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대통령이 설득을 해가지고라도 이렇게 만나서 영수회담도 했고. 지금은 양쪽이 뭐 이렇게 이러니 무슨 이게 경제가 되겠어요? 정치적 발언이 아니에요. 지금 국가를 걱정하는 마음이에요. 한국은행이 PF대출, 담보대출, 연체율, 사업대출, 뭐 개인, 기업, 정부까지 진단을 해보니 이거 다 문제네요. 경제 침체 여부를 따지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카드론과 현금 서비스 비율, 그리고 연체율입니다. 자주 가던 곳들이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이렇게 대문짝만하게 붙여놓고 사라지죠. 얼마나 안타까워요. 감사합니다.